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쿠팡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수습은 잘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싸늘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한국법인 쿠팡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라고요.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김범석 의장 나오라는 질타가 빗발쳤습니다.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이 숨어서 나오질 않고 있다고요. 이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미국에 머무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긴급 현안 질의. 시작부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찾습니다.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어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 40조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신세계 다 합쳐도 37조예요.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하셨죠? 뭐라 하시던가요? 제가 현재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이 다입니까? 대한민국 통째로 흔들어 놓고 김범석 의장은 그게 이야기 다 하던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대준 사장한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쿠팡 측이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대준 대표, 네,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노출입니까? 답변하세요. 단문으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이라고 쓰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안에는 쿠팡 측이 답변을 피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 안 하시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 회피는 계속됐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I don't think it is my place respectfully to comment on the motivation of a former employee, especially not while the matter is under police investigation.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향한 책임 회피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으로 쿠팡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김 의장은 이미 주식을 팔아 4,800억 원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운 사업으로 본인은 큰돈 벌고 일 터지자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2010년 쿠팡을 세웠고 이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Say, how can you give the customer,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지난해 11월엔 보유 중이던 쿠팡 주식 일부를 매각해 4,846억 원 상당을 현금화했습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란 이유로 내부 통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한국법인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나 국내 법적 책임에선 벗어난 상태입니다. 보통주 200만 주를 미국 자선기금에 기부하면서 국내 기부에는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주주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미국 증권위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은 사영업일 이내에 사고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쿠팡은 이번 사고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사고가 터진 것도 문제지만 이후 쿠팡의 행태도 논란입니다. 쿠팡 홈페이지에서 사과문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올라와 있더니 다시 광고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과문이 로켓처럼 지나갔다.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월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서 소비자 이탈은 제한적일 거라고요. 여인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어제까지 올라와 있던 사과문이 사흘 만에 사라지고 광고만 송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과문이 로켓처럼 지나갔다, 반성 없이 고객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무게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죠. 국회에서도 사과문 삭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과문 공지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쿠팡 측은 사흘 만에 사과문을 내린 것에 대해 별도 이메일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 사과문까지 내리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경쟁업체가 없어서 쿠팡의 소비자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충격적인 거래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쿠팡 계정을 판다고요. 몇천 원, 몇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혹시 내 계정도 팔리고 있는 건 아닌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올라온 쿠팡 한국인 계정 판매글입니다. 완성 계정 구매 대행이라며 30위안, 우리 돈 약 6,200원의 가격표를 붙여놨고 실제 등록 계정 구매라는 글에는 100명 이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고가 많이 있다면서 약 5,000원의 가격표를 붙여둔 글도 있습니다. 타오바오 몰뿐 아니라 중국판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중고거래 플랫폼 CNU에서도 쿠팡 계정 판매글이 줄줄이 검색됩니다. 몇천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가격이 다양한데 정확한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흥정하며 결정됩니다. 기자가 판매자에게 말을 걸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가격과 재고량을 물었지만 판매자도 개인정보 판매가 조심스러운지 즉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경우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구매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정이 뚫리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계좌나 신용카드 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탈퇴 후 재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쿠팡 사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 손해보다 훨씬 많이 배상을 물리는 안, 그리고 정부 국회 출신 인사를 대거 고용해서 무분별하게 로비하는 거, 그거 통제하라고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현행으로도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지 새로 입법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 로비 활동과 관련해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을 지시했습니다. 쿠팡은 올해만 정부 국회 출신 인사 18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나 보안 강화 대신 로비에만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우영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향한 이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돈은 한국에서 버는데 모기업은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쿠팡은요, 한국에서만 매출의 90%를 올리는 등 한국에서 사업 영향력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쿠팡을 100% 지배하는 쿠팡의 본체, 쿠팡 INC가 미국에 있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요, 이 쿠팡 INC의 주식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요,
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결권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김 의장 지분율이 73.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 의장은요, 적은 주식으로 쿠팡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미국 국적을 이유로 한국 규제는 안 받는 그림자 경영을 하는 셈입니다. 근데 쿠팡이 또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오늘 대통령도 앞서 보면 뭐 입법 로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외부 인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로비에 엄청 주력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쿠팡이 그동안 둘러싼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비로 이슈를 막아온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올해만 정부와 국회에서 18명이 쿠팡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국회 보좌관을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검찰, 경찰 공정위 직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쿠팡에서 영입을 한 겁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있었던 6월 이후에만 14명이 넘어간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영입한 게요. 로펌 변호사들도 대거 데려가서 쿠팡 로펌으로 불린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쿠팡 전현직 대표 면면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지금 보시는 세 사람은 모두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요. 또 판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규모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20명에서 30명이 넘는다. 또 많게는 100명이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또 정치권의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회 로펌에서 각종 인사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로비하는 데 사용할 돈으로 차라리 보안 시스템을 개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쿠팡들이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를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쿠팡 하면 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새벽 배송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던 그 사고 떠오르실 겁니다. 또 배달 수수료 논란도 있고요. 최근에는 쿠팡 물류자회사에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기소를 막으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죠. 현재 상설특검 출범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김범석 의장 얘기로 좀 돌아가면 근데 김 의장은 지금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 의장은요, 이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한국 쿠팡 법인의 등기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모두 물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 김 의장은 미국 본사를 통해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라든지 국회 출석 같은 이런 부담 부분은 한국의 대관 출신인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쿠팡 주식을 팔아서 4,800억 원을 현금화했고요. 또 기부도 미국에 상당 부분 했다 보니까 돈은 한국 통해서 벌고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회에서는 숨어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 내에 공시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 피하려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됩니다. 정치권의 시선도 온통 서초동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 해산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법정에선 특검과 추 의원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구속 심사는 일단 끝난 거예요? 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는 4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추 의원 혐의를 두고 내란 특검과 추 의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총장소를 계속 바꿔 자당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선 계엄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취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선 계엄군 투입으로 본회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말을 듣고서도 의원들에게 고의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의총장소는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라 바꿨을 뿐이고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후 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죄가 없다고 외쳤는데요. 자, 밤에 구치소도 갈 예정입니다. 그만큼 초긴장 상태인데요. 야당은 기각을 자신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고 여당은 몰아붙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 시작이 1시간 30분 남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 약 80명이 법원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당이 왜 계엄에 동조한 당입니까? 표결 방해를 당했다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당 해산몰이가 시작될 거라며 법원의 기각을 내둘러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습니다. 법원 입구로 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법원 방어와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치지 마십시오, 의원님. 뭐가 안 돼? 아니, 법원 입구 앞에 도열한 의원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응원을 건넵니다. 왜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까? 제대로 표결 당 내부적으로는 기각을 자신하면서도 계엄 1년 여론 압박에 판사가 발부할 수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밤 추 전 원내대표가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1년 전 시민의 손으로 헌정을 지켰다며 이제 추경호 구속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특정 종교를 콕 짚진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으로 재판 중인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주 기자 보도 보시고 발언 배경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종교 분리를 뜻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이를 어기는 종교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종교 해산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서 일본 정부는 고액 헌금 문제로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다라는 말씀을.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특검 수사에 특정 종교 탄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이 종교 문제가 워낙 예민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얘기를 꺼냈어요. 맞습니다. 다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헌법 20조 2항을 보면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즉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정치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꺼내든 겁니다. 자, 일단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한 거예요. 종교재단이 정치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 어딜 말하는 겁니까?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입한 종교단체라는 발언을 들어서 정치권에서는요. 통일교나 신천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경우는요.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의 금품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야 계속 이제 이게 영장선상엔. 정광훈 목사는요? 보통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요. 과거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해서 지난 9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확정되기도 했고요. 또 과거 집회 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도 벌였다. 이런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콕 짚진 않았어요. 어디 쪽인지. 네. 그런데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이런 사례를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최근 통일교 해산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신도 2세에 충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영상 보실 텐데 당시 사례법 모친의 고액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났다. 이게 범행 동기로 지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통일교가 자민당 의원들에게 거액 정치 자금을 준 것도 그 정황도 드러나서 시끄러워졌고요. 결국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3월에 고액 헌금을 문제 삼아서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통일교가 즉시 항고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990년대에는요. 도쿄 지하철역에서 가스 테러를 벌인 오음진리교도 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통일교를 이제 종교단체 해산을 이제 한 건데 네.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이게? 일단 아직 우리나라에선 정치 개입을 이유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 내려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전광훈 목사가 계속 정치에 개입한다면서 전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을 해산시켜달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청와대는요.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도 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법제처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논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잘 됐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개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도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부른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 말에 이 대통령은 반력할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맡고 있는 고생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 반발 등을 의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중히 판단해라 그러면은 항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문해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한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소 취소 지시 자백 같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조폭 두목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 가는 부하에게 하는 말 같다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 당사자로 지목한 전 남자친구도 장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선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리고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를 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이 선임 상관을 통해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혀 연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장 의원 측은 당시 사건이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장 의원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장 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현재 직장을 공개한 걸 두고는 신원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법적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범죄 수익 처분 못하게 동결해달라는 건데요. 자, 법원 이 성남시 요청을 받아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성남시가 이들의 범죄로 발생한 성남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개발업자 보유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전체에서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5,673억을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820억 원과 646억 원씩을 임의로 처분 못하게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실소유 재산으로 지목된 500억 원대 서울 역삼동 땅과 청담동 건물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도계공은 법률 회사들이 사건을 맡는 걸 고사해 자체 역량으로 가압류에 나섰다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16개 로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 중소 로펌에서 이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본안 소송은 하지 않겠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해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이 유서 사본에 공포 분위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강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놨지만 이 직권 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권 조사 내용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검의 양평군청 공무원 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사망 배경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사망 공무원을 직접 조사한 수사관 1명은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놨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공무원의 유서 사본에서 공포와 험한 분위기에서 몽롱한 상태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같은 내용이 담긴 걸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발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밤 국회를 통과합니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5년 만에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킨 건데요. 자, 그럼 우리 국민들에겐 내년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혜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지금보다 많아집니다. 국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민은 10만 원 상품권을 8만 5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000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 9만 원에 10만 원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른바 K패스에 올해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월 5, 6만 원의 K패스를 사면 버스나 지하철을 월 20만 원어치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나 광역버스는 각각 9만 원, 10만 원짜리 패스를 구입하면 월 2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과 청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에서 34세 청년들에게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미래 적금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기존 청년도약 계좌를 갖고 있는 가입자들도 이 적금으로 갈아타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어젯밤 제주의 패목제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건물 4동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화재 발생 2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쌓인 패목제가 땔감 역할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치 불구덩이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쏘아대며 불을 끄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패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끝이 저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좀 봤어요. 주변에 이제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인생 처음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불은 금세 공장 건물로 번지면서 4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력 150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한 끝에 20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패목재 등을 가공해 고용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내부에 쌓아둔 패목재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보일러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기름보일러 정비를 했답니다. 한 20명이 복합적으로 수리를 한 상태라 가지고 어느 분이 딱 뭐 했다 해가지고 규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에선 지난해 7월에도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는 남성, 아파트 모델하우스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유도 황당한데 심지어 불 지른 차량 엉뚱한 사람의 차였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차량. 모자를 쓴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접근합니다. 봉투를 차 아래에 넣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불이 잘 붙지 않자 자리를 옮겨가며 다시 시도합니다. 마침내 봉투에 불이 붙자 자리를 뜨고 불은 순식간에 차 앞부분을 집어삼킵니다.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서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불길에 완전히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이튿날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지인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직원 응대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탄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소유였습니다. 불친절한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했을 텐데 그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불만을 품은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10대 청소년들이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들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힌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훔친 이어폰 때문이었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10대 남녀 4명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남성 2명이 문이 안 잠긴 검은색 차량에 타더니 지갑을 들고 나옵니다. 다른 승용차 운전석에 탄 여성도 명품 시계를 들고 내립니다. 이 주차장을 30분가량 돌며 차량을 털고 종적을 감춘 10대들. 그날 밤 서울의 대학가 식당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명품 시계 있어요. 명품 가방 있어요. 막 이런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조금 뒤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30대 남성이 식당에 들어서고 이들 남녀에게 말을 겁니다. 10대 남성이 슬며시 자리를 뜨려 하더니 30대 남성이 자신을 따라가자 빠르게 달아납니다.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젊은 남성은 조금 전 차량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피해 차량 주인. 함께 도난당한 무선 이어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이들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또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홍대 쪽인 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10대 남녀 3명을 긴급 체포했고 1명은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대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훔쳐 탄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카페인데요.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 상자, 뒤로 보이는 초록색 병은 소주입니다. 이런 행동 다른 손님에게 민폐죠.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안 탁자 위에 포장이 뜯긴 치킨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뒤로는 초록색 소주병도 보입니다. 사흘 전 오후 7시쯤 경기 양평군에 있는 300평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은 시민은 카페 안에서 치킨 냄새가 났고 치킨이 놓인 자리의 손님들이 서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행 중 1명은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술과 치킨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주말 저녁이라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카페 직원이 휴대전화 중국어 번역 기능으로 취식 금지를 안내해야 했습니다. 외부 음식을 드시는 고객에게 이제 즉시 취식 금지 안내를 진행을 했고 해당 고객은 저희 직원들 안내 후에 바로 내용물을 치웠습니다. 카페 측은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님들이 소주병을 여는 모습은 안 보였고 치킨을 먹은 사실은 확인했다며 음주 행위가 있었다면 카페 밖에서 이뤄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오늘 현장 카메라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상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한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단체와 제발 제 시간에 출근 좀 하자는 시민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그 현장을 최다함 기자가 나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왜 막으시냐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손가락을 잡는 말이야. 왜 손가락을 뻗어? 그들의 실랑이 뒤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다 우르르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갑니다. 무정차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무경차에서 저쪽에서 타고 한정대 가서 다시 타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한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열차를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국회로 가는 열차 탑승에 성공합니다. 이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단을 깔고 바닥을 기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지만 하차 지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와서 얘기해가서 나가라고 안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될 것입니다. 나가라고 지연시키지 말고 지하철. 지금 지연이야 정차 시간이 정확하게 몇 초인지 알아? 모르면서 무슨 시위를 해? 시위가 있거든요. 어쩌라고? 말하면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 나가라고 빨리. 나가. 마이크 사용도 갈등의 도화선입니다.
찾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끼리 부딪히고 본인들 하시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예요. 헌법 제37조 2항 보세요. 헌법 제11조 보세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합니다. 옆에 저희 조용하게 출근할 권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번 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맨날 말 안 할 권리 있는 것 같은데요. 하자는 권리를 조용히 얘기하는 게 출근하세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발을 밟는 발목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 누구의 발목도 잡지 않았습니다. 만학도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시험 보는 날이 지금 늦었지 뭐. 9시까지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8시 57분이잖아요. 시험 시험 받아놔. 아이고 세상에 오지도 가지도 않아. 그러고 길을 막고 있어. 문도 못 닫게. 저희는 지금 장애인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반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각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문제들을 그냥 비난과 불편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 시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달에만 1,600건이 넘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네, 겨울이 시작됐구나 체감되는 날이었죠. 연이틀 하루에 5도씩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퇴근길 기온도 차가워지고 있는데 광화문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이현용 기자, 꽁꽁 싸매 입은 것 같은데 밖에 많이 춥습니까? 네, 목도리와 장갑까지 했는데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춥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의 기온은 영하 2.5도인데 초속 4m의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광화문 광장입니다. 차가울수록 노랗거나 녹색으로 보이는데 바닥 온도는 영하 15도로 냉골입니다. 눈물이 핑 도는 매서운 추위에 시민들도 귀가를 서두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트 입고 나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내일은 롱패딩과 목도리로 무장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냉동고로 만든 겁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남쪽인 광주도 영하 2도, 부산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은 한낮도 영하 3도에 그쳐 온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라 서해안엔 3에서 8cm가량,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이 내립니다. 물기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은 이렇게 중량이 써 있죠. 이제 치킨집에서도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치킨 값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여 파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김동하 기자입니다. 주문 직후 조리에 들어가 갓 나온 노릇노릇한 치킨. 2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도 부담인데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음식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입니다. 지금은 매장 메뉴판에 메뉴명과 가격만 적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옆에 조리하기 전에 닭의 중량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해 우선 10대 대표 치킨 브랜드가 대상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계도 기간을 시작해 내년 6월 말부터는 위반 시 제재를 받습니다. 시민들은 반깁니다. 중량만 보고도 얼마 정도 가성비인지 얼마 정도의 가격 대비 양이 많은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대상이 된 업주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치킨을 만들어도 저희는 작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좀 걱정이 되는 것.
정부는 치킨을 시작으로 전체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량을 바꾸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게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화입니다. 네, 머지않아 곤돌라를 타고 남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5분이면 된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광민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It's a wonderful place, a great view of all the city of Seoul. 등산길을 오르면 스트레스가 싹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에 꽃이 많이 필 때 빨리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2027년 남산과 명동을 잇는 곤돌라가 생길 전망입니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10인승 곤돌라 25대를 운영해 1시간에 2,000명 이상이 탈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편하게 남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긴 대기줄 없이 남산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곤돌라를 추진해 왔습니다. 삭도공업이 곤돌라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남산 정상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되는 360도 전망대도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남산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다 펼치면 태블릿 PC 버금가는 크기인데요. 올해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애플에 뺏길 상황에서 삼성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스마트폰 크기인데 모두 펼치니 10인치 대화면으로 바뀝니다. 2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입니다. 3개의 작업창을 동시에 띄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못지 않지만 두께는 역대 갤럭시 폴드 중 가장 얇아 기능과 휴대성 모두 잡았습니다. 먼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화웨이보다 70만 원가량 비싸지만 내구성과 기능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폰이란 설명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거센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아이폰 17을 앞세운 애플이 점유율을 20% 가까이로 늘리며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엔 첫 폴더블 아이폰도 선보입니다.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번 접는 폰을 앞세워 삼성전자가 폴더블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내고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탈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민일본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겨냥해 불장난하면 스스로 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섬뜩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육해 공군이 총공격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위로 전투기들이 날아가고 구축함은 함포 사격을 합니다. 육지에 상륙한 전차도 일제히 포격을 합니다. 중국군이 어제 공개한 이번 대만 상륙 훈련 영상엔 육해공군이 총동원됐습니다. 중일 갈등 사태 이후 개별 훈련 자료를 공개해왔지만 항모와 전투기, 헬기, 공수부대까지 육해공 전력이 총동원된 훈련 영상 공개는 처음입니다. 대만과 일본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해 북부 보하이해에선 오늘부터 8일까지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등 무력 시위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중국 해경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히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말폭탄도 계속됐습니다.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겨냥해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타 죽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도 일본의 대만 발언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재차 보냈습니다.
如果日本胆敢武力介入台海，在中方的致函当中已经明确，这就是侵略行为。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일본의 반격이나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6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포토 레지시트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에도 이 다카이치 총리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향해 일본이 돌아왔다. 입 닥치고 저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대사를 차용한 이런 거친 표현까지 한 이유, 중국 압박 두렵지 않다. 마이웨이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이어갑니다. 일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주최 투자 행사장 연단에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다소 거친 표현을 씁니다. 有名なセリフを借りて私のスピーチの結びと 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in me.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주인공 대사를 차용해 투자를 요청한 겁니다. 자신의 롤모델인 아베 전 총리가 썼던 말도 언급하며 재차 투자를 강조합니다. お願いしたいことはお分かりだと Japan is back. Invest in Japan. 무력 시위 등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내 갈 길 가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걸로 해석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이 장기 침체 중인 가운데 자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일본 문화 행사는 잇따라 취소되고 있지만 고용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의 신규 점포 개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선 중일 갈등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얼마 전 이집트의 대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려다 물웅덩이에 빠지는 뜻밖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소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갑니다. 바닥에 검은색 지점을 밟는 순간 그대로 물웅덩이에 빠집니다. 하반신이 모두 잠길 정도로 빠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문을 연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박물관 중앙홀에 있는 높이 8m 람세스 2세 석상 주변으로 유물 보호와 동선 관리를 위해 얕은 물을 댔는데 울타리가 없고 바닥과 비슷해 관람객들이 걸어가다 빠지는 겁니다. 외신들은 하루 방문객이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장식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로 멜라니아 여사가 걸어갑니다. 제클린 케네디 여사 때부터 이어져 온 연말 전통으로 영부인이 직접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민 겁니다. 응접실 그린룸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초상화는 6,000개가 넘는 레고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멜라니아 여사는 빨간색 트리 40개로 복도를 채워 기괴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장식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절제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10대 소년이 제 발로 사자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6m 높이의 동물원 담을 넘으면서까지 들어갔는데 암사자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동물원 철창 위에 올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후 나무를 타고 사자가 사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암사자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남성을 끌어내리고 풀숲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브라질 파라이바주의 한 동물원에서 10대 남성이 사자에게 공격받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평소 조련사가 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동물원을 임시 폐쇄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암사자 안락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갑자기 공사 현장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철도 공사 현장에 철근 구조물이 지지력을 잃고 무너진 건데 운전자들이 잔해에 갇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엔 유사한 공사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불타는 집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달려 나옵니다. 아이를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놓고 화재 현장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 화재 사건인데 당시 대피하지 못하던 7살 아이를 소방관이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선 겁니다. 외신들은 소방관의 투철한 직업 정신이 아이를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올해 대한민국 프로스포츠를 빛낸 최고의 선수는 누굴까요? 동료들이 직접 뽑은 그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김재혁 기자입니다. 가볍게 휘두른 공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키움 송성문이 20홈런, 20도루로 2020 클럽에 가입한 순간입니다. 송성문은 무서운 신인 KT 안현민을 제치고 프로야구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같이 뛴 동료들이 뽑아준 상이라 되게 뜻깊어졌던 것 같고 또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또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 농구에선 우리은행의 김단비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동아스포츠대상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로 19번째 프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농구는 SK의 안영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배구는 흥국생명에서 뛰었던 김연경과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이 최고 선수로 뽑혔습니다. 골프에선 옥태훈과 유연조가 선정됐고 프로축구에선 K리그 1 MVP로 뽑힌 울산의 이동경이 선수들의 넘버1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체감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합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체감 영하 8도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눈도 내립니다. 서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최대 8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대 10cm가 내립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아침도 서울 영하 8도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차차 날이 풀려서 주말쯤 평년 기온 회복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